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이제 앞으로 인사드리게 된 백승화 전문가입니다. 지난 그 주에는 이제 말씀드린 내용으로 캔들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제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거래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강의에서는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이 시가에도 이제 시장에 시세가 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어떻게 선별해서 잡을 수 있는지, 거래량이 어떤 게 거래량이 많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파악도 해보고, 우리가 꼭대기에 또 물리면 안 되잖아요.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상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강의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께 수익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파악도 좀 알아볼 거고, 상당 주식수와 유동 주식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상당 주식수와 유동 주식수에 대한 개념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실전에 대한 매매 응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거래량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오를 것 같은 것들에 많이 몰립니다. 사람이 몰려야 시세가 많이 나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살펴보면은 거래량이라는 것은 거래소 안에서 매매된 주식의 양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얼마나 활발한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이 얼마나 핫한가, 뜨거운가 이 내용이고, 이제 거래 대금이라는 건 주가의 거래량을 곱한 금액입니다. 종목마다 가격이 다르죠. 거래량이 이제 얼마만큼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의미 있는 거래량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기 전에, 거래소 안에서 매매된 주식의 양이 얼마 정도 돼야 이제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종목이 내가 지금 매매할 수 있는 건지, 좀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어서 당장 시세가 나려면 오래 걸리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가마다, 종목마다, 주가가 어떤 종목은 1,000원이고 어떤 종목은 10만 원인 경우도 있고, 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액분하기 전에 뭐 200만 원씩도 갔었는데, 그런 이제 주가마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에는 사람이 몰리게 됩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명품 매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어떤 명품은 사실 뭐 웨이팅이 별로 없습니다. 웨이팅이 별로 없고 그냥 이제 더 싼 가격에도 사실 어떤 물건들은 팔리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뭐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지 않겠지만, 오픈런이라고 해서 어떤 브랜드의 명품 매장에 가면 아침 6시부터 뭐 새 혹은 전날 밤부터 막 텐트를 치고 줄을 서서 기다려가지고 그 명품 뭐 가방을 구매한다던가 화장품을 구매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뭐 액세서리를 구매한다던가 하려고 매장에 이렇게 죽 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수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수익이다. 몸품을 갖고 싶어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브랜드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가는 건데, 주식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 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의 거래량, 우리가 사람이 몰린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수익을 준다. 이어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갖고 싶은 것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원한다. 수익을 원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거래량에 그 비밀이 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전에서 이제 나왔던 과거 영역입니다. 과거 영역의 현대차인데, 현대차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고, 이런 종목은 사실 이렇게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이 기간에 단 2거래일 만에, 2거래일 거의 40%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영역이 이제 보면 거래량이 이전까지는 뭐 굉장히 미비하죠. 굉장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굉장히 미비한 수준인데,
이 순간에 이 40%가 오를 때만 거래량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뭐 전일 대비해서 뭐 30배, 40배까지도 나오는 이렇게 엄청난 폭발적인 거래량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폭발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최고점이 되는 부분에 제일 거래량이 많이 형성된다. 이거 현대차 차트에서도 이런 우량주, 뭐 시가총액 10위권에 코스피 우량주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흥고석유라는 종목인데 LPG 이제 주가, 뭐 LNG 이런 가스랑 원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것도 거래량이 이때 증가할 때가 주가가 이렇게 꼬리가 많이 달리고 상승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최고점에 간 다음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는 별로 의미 있는 주가들이 나오지 않죠.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꼬리가 나오는 구간에는 항상 거래량이 따라옵니다. 꼬리가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만큼 그날에 장중 뭐 15%, 20%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고 그럴 때마다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뭐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는 의미 없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뭐 유가가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오펙에서 뭐 이제 사우디가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 뭐 미국이 압박을 넣는다 해서 뭐 이제 우리가 그거에 순순히 따라가지 않겠다 이슈가 나오면서 바닥 구간에서 또 거래량이 형성될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른다. 그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9월 이제 7일, 6일 이 구간에서는 또 다시 내려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사실 거래량이 따라오는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목에서 이런 작은 종목에서도 나타나고 현대차 같은 큰 종목에서도 나타난다. 이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 그걸 또 알아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그냥 많이 터지면 좋은 건가? 많이 터지면 좋은데 얼마만큼 터져야 많이 터진 건가? 뭐 그거가 사람마다 원하는 기준이 다르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뭐 한 10만 주 나왔으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50만 주 나왔으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거래대금이 뭐 얼마 정도 나왔으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각자만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사람마다 뭐 전문가마다 파트너님마다 다 다른 기준이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는 기준과 거래 대금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 중에 의미가 있는 거 어떤 게 허수가 아닌 진짜로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총액의 50% 이상 뭐 1,000억 원짜리 종목인 이제 흥고석유 같은 경우가 1,000억 원에서 1,100억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이런 경우에는 550억 정도 뭐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면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전체 상당 주식수 대비 50% 이상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시가총액이 50% 이상 거래가 됐다는 거는 전체 상당 주식수 대비 50% 이상 거래가 됐을 때 그럴 때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흥고석유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이제 봤던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이 거래량을 보면 1,00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날 이제 2002년 이제 9월 6일 거래가 1,000만 주가 됐을 때 이렇게 장중에 엄청난 상승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2천만 주까지도 된 거죠. 2천만 주 가까이도 이렇게 거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의 최고 이제 주식수가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는 1,500만 주예요. 1,500만 주. 1,500만 주 중에 1,000만 주가 거래가 됐다. 그러면은 3분의 2, 뭐 66% 이상이 거래가 된 거죠. 그럴 때는 유의미한 거래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흥고석유 같은 경우가 그렇고 사실 현대차 같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유의미한 거래량을 시가총액의 50%로 잡기는 어려워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10조, 2조 이렇게 되는 종목이 거래량이 하루 만에 뭐 5조 이렇게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아닌 보통 코스닥 뭐 작은 종목들 내지는 뭐 테마주 뭐 이런 급등주, 단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가총액의 50% 이상 거래가 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100만 주라는 절대적인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데 100만 주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기에도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예요. 주가가 1,000원짜리 종목이 100만 주가 거래가 됐으면 거래대금 10억입니다. 근데 10억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10억이라는 종목이 하루에 그 종목에는 그래도 10억 이상의 왔다 갔다 하는 뭐 누가 사고 누가 팔고 하는 게 하루에는 적어도 10억은 나온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10억 이하, 뭐 1억도 안 되는 종목들도 있고 10억 이하에서 형성이 되는데 좀 매수세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테마의 어떤 이슈에 갖다 붙여졌을 때 단기적으로 100만 주라는 그런 거래대금이 나옵니다. 이거는 주가가 1,000원인 경우, 동전주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주가 1,000원인 경우에 거래대금 10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의미 있는 거래량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검색기에 이거는 그냥 저는 키움증권을 쓰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뭐 해당 사용하시는 증권사마다 다 검색기를 만드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 조건에 이렇게 딱 그냥 거래량하고 이게 봤을 때 얼마부터 잡을 거냐. 보통 100만 주부터 잡는다. 뭐 이제 100만 주 이렇게 잡으면 거래대금 10억 원 이상. 동전주 이게 1,000원인 경우에요. 뭐 3,000원짜리 종목이면 30억 원 이상이 거래가 된 거고 기본적으로 100만 주 정도는 거래가 됐을 때 이 종목이 그래도 앞으로 시세가 날 가능성 단기적으로든 아니면 뭐 중장기적으로든 시세가 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거래대금은 기본적으로 단타에 사용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종목들이 그 당일에도 움직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상방으로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대금이 비슷할 때를 이제 어떻게 또 이제 보는 부분인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거래대금이 더 이제 작을 때 의미가 있게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9월 6일 거래일 기준에 이제 거래 대금이 나타난 부분인데 장중에 찍은 거기 때문에 최종 거래 대금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됐어요. 이게 오후 2시 정도에 찍었던 건데 세비캠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이제 거래 시가총액이 보통 이제 7,600억짜리 종목이고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1,800억입니다. 1,800억이면 이 나노엔텍 회사가 기본적으로 세비캠보다 약 4배 정도 더 작은 회사라고 볼 수 있죠. 4배. 근데 거래대금은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거래대금은 뭐 1,100억 내지 이건 1,200억 이렇게 뭐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가총액의 규모는 4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장중에 움직임 폭을 보면 사실 나노엔텍은 이게 7%였지만 꼬리를 달린 것까지 하면 나노엔텍이 훨씬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빈캡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습니다. 이제 거래대금이 큰 종목이 조금 더 이제 거래대금이 비슷비슷할 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덜 움직인다.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은 시가총액이 더 큰 기업일수록 그런 부분이 좀 움직임이 둔해진다. 덩치가 큰 친구가 조금 더 덜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비캠입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7,700억짜리 기업이고 장중에 고가가 여기 보시면 5% 장중 고가가 5%밖에 안 돼요. 근데 거래대금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 비슷하게 형성이 됐었죠. 그리고 장중 거래대금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하게 형성이 됐을 때 장중 18% 이렇게 18%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다. 세비캠은 5%밖에 안 됐는데 세비캠 5%. 근데 나노엔텍은 18%. 그럼 거의 3배, 3.5배. 시가총액도 나노엔텍이 25% 정도. 세비캠이 4배 정도 더 이제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거래대금이 형성됐을 때 주가의 움직이는 폭 자체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움직였을 때 더 많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을 매매할 때 우리가 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도 비슷한 거래대금이 형성됐을 때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매매하는 게 더 수익을 거둘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수익을 거둘 확률이 높다는 건 손실을 거둘 때도 손실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장 주식수와 유동 주식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장 주식수라는 거는 회사가 상장할 때 기본적으로 등록된 주식이에요. 등록된 주식을 말합니다. 회사가 상장할 때
등록된 주식수. 그리고 이걸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전환사채 투자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 상당한 주식수가 늘어나기도 해요. 늘어나기도 한다. 투자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주주들한테 투자를 받을 수도 있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있고,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로 해서 다른 회사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상당 주식수가 늘어난다. 늘어나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삼성전자는 57,000원, 오늘 사실 장중에 이제 56,000원도 깨지기도 했는데 주가가 지금 56,000원, 7,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9만 원 이상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형성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더 쌉니다. 싸지만 어느 회사가 더 큰지 살펴보면 대부분의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더 크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규모가 더 큰 회사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상장 주식수가 59억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를 샀을 때 59억 6,900만 분의 1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지분을 가지려면 5만 6천 원이든 5만 5천 원 이 주가에서 59억 번을 사야 이 회사를 100%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억 2,800만 주입니다. 사실 7억 2,800만 주도 작은 주식수는 아닙니다. 절대 작은 주식수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할 바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약 440조 정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시가총액 1등이고 원래 하이닉스가 2등이었죠. 2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엔솔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3등으로 밀렸습니다. 3등으로 밀렸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7억 2,800만 주로 약 66조 정도 된다. 그럼 이 규모가 기본적으로 이 상당 주식수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주가가 삼성전자가 더 싸도 뭐 5만 7천 원, 8천 원 하고 하이닉스가 9만 원 이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큰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상당 주식수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이게 큰 종목에서는 상당 주식수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코스피 뭐 상위 종목들이 하루에 뭐 시가총액의 50%가 거래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상투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나온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동 주식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유동 주식수는 상장된 주식수에서 대주주의 지분이 빠지거나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빠지는 거예요.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에 해당하죠. 최근에 이제 상장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상장주의 경우 보호예수 물량이라고 해서 뭐 어떤 은행에서 투자를 하든 증권사에서 투자를 하든 이렇게 어떤 규모의 그 메이저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 얼마만큼 이 종목을 뭐 3개월 내지는 6개월 동안은 갖고 있겠다. 보유 의무. 보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대주주는 기본적으로 매수나 매도를 할 때 이 매수나 매도를 잘 하질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시가 발생합니다.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내지는 뭐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 내지는 뭐 내가 지금 장내 지분이 좀 매도를 하겠다. 하면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대주주가 이렇게 할 때는 공시가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호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할 때는 좀 회사에 악재가 생겼나?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대주주만 알고 있는 회사에 악재가 생겼나? 이런 그 인식을 하면서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할 때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 주식수라는 것은 상장 주식수에서 전체 상장 주식수에서 대주주의 지분을 뺀 거.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 신규 상장주에 같은 경우가 있는 거고 상장된 지 오래된 종목들은 사실 보호예수 물량이 없죠. 근데 이제 대주주 지분을 뺀 유동 주식수를 말한다.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이거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매매 팁이 있습니다. 이게 S급 상투와 A급 상투, B급 상투라는 게 있는데 사실 S급 상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가의 상투를 잡았다. 이거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상투 잡았다는 건 꼭대기에서 잡았다는 거잖아요. 꼭대기에서 잡았다는 건 안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비싼 가격에 잡았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매매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야 하는데 이 S급 상투가 뭔지 그리고 이제 A급 상투
A급 상투가 뭔지, B급 상투가 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B급 상투가 이제 이 상당 주식수와 유동 주식수, 이 상당 주식수와 유동 주식수에 대한 개념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매매할 때 기본적으로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대기는 피해야 되잖아요. 뭐 적어도 무릎이나 뭐 이제 뭐 허리 아래에서 사서 뭐 어깨에서만 팔아도 얼마나 성공적이겠습니까? 근데 꼭대기에서 사면 안 된다. 이걸 피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면 B급 상투라는 게 있어요. B급 상투는 당일 거래량, 오늘 거래된 양이 유동 주식수를 넘어설 때 제가 이제 B급 상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시로 제가 이제 1승이나 흥고석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당일 거래량, 오늘 거래된 양, 오늘 거래된 양이 유동 주식수보다 많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유동 주식수보다 많다면 누군가는 오늘 하루만 해도 대주주나 보호예수 물량이 끼어 있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하루에도 사고 팔고 한 물량이 있어야만 이 당일 거래량이 유동 주식수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매수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유동 주식수만큼 거래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사서 오늘 팔았으니까 내가 산 거래량이 체크가 되고 매도한 거래량이 체크가 되니까 그 사고 팔고 했을 때 거래가 두 번 나잖아요. 그 당일 거래량이 유동 주식수를 넘어서려면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오늘 이 종목이 시세가 나는데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았든 뭐 고가에 사서 저가에 팔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전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B급 상투는 일반적으로 지금 워낙 2020년도 이후에 코로나 상세 이후에 증시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B급 상투가 나와도 더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이전의 시대에는 사실 당일 거래량이 유동주식수를 넘어서기만 해도 이 B급 상투만 나와도 저는 사실 매매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에는 또 이런 부분도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B급 상투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경고 이제 삼진아웃으로 설 때 스트라이크 하나 정도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급 상투라는 건 당일 거래량이 상당 주식수를 넘어선 겁니다. 근데 상당 주식수와 유동 주식수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주주 지분 말씀드렸죠. 대주주 지분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는 일반적으로 공시가 나오지 않았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시가 나오면 Y의 상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일 거래량이 상당 주식수를 넘어선다는 거는 대주주 지분 그걸 빼고도 어마어마한 거래가 일어나서 오늘 사고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의 주인이 바뀔 정도의 거래가 났다는 거예요. 상당 주식수를 넘어서는 거래량이 오늘 나왔다는 건 오늘 누군가 이 거래된 만큼의 한 사람 내지는 한 투자 회사가 이만큼 매수를 했다면 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을 정도의 거래가 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A급 상투예요. 이 부분 A급 상투는 사실 시장에서 저는 이제 사실 투 스트라이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B급 상투가 이제 스트라이크 한 번, 이제 A급 상투는 스트라이크 두 번. 스트라이크 두 번 맞으면 어떠죠? 좀 위험하다. 이제 화성 밸브라던가 이제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확대 이런 소식이 있어서 9월 6일에 화성 밸브가 이렇게 굉장히 A급 상투가 나왔는데 주가는 좀 이제 상하방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때 이렇게 당일 거래량이 상당 주식수를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온다. 이 부분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주주의 지분보다 이제 많은 대주주의 지분과 유동 주식수가 다 포함된 그것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매매로서 피해가야 하지 않나. 저는 스트라이크 2개 정도로 생각하고 매매를 한다.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급 상투라는 거는 저는 사실 S급 상투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A급 상투만 한 번만 나와도 좀 이렇게 거래가 폭발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당일 거래량의 상당 주식수 이게 이제 A급 상투였죠. A급 상투가 두 번 연속 곱하기 2. 이 거래 이상 지속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 뉴스가 어느 정도는 좀 테마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절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기업 같은 경우 현대차라던가 LG 전자라던가 이런
그런 우량주들은 절대로 이 유동주식수나 상장주식수를 넘어설 수 없다. 이 부분 인지하고 보셔야 되고 이제 2021년 2월 달에 보면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핑크퐁 아기상어 테마를 탔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자회사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면은 이럴 때 S급 상투가 나와서 좀 우리가 매매로 피해가야 된다. 이 부분을 또 이제 그 좀 인지하고 매매로 피해가야 되는 부분들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 차트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승 같은 경우 지금 보면 B급 상투 제가 말씀드린 900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됐죠. 근데 이 종목의 유동 주식 수는 770만 주입니다. 770만 주인데 900만 주 넘게 거래가 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9월 7일 녹화일 기준 9월 7일 같은 경우 13% 상승을 했다가 12% 결국 하락 마감을 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넘어졌다. 고점에서 B급 상투가 나왔는데 넘어지는 경우 흥고석유도 보면 사실 시장의 영향도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이렇게 B급 상투가 나오고 나서 거래가 많이 됐지만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가 많이 났고 단기 세력들,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차익 실현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6,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거의 8,000원, 8,000원을 살짝 돌파하기도 하는 뭐 7,000원대 이상의 주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충분히 났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누군가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흑우석유가 이제 사람이 몰린다.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고 몰릴 때 누군가는 팔고 있다는 겁니다. 팔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B급 상투라는 게 유동주식수를 넘어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500만 주, 발행주식수 1,500만 주에 유동주식수가 940만 주인데 이렇게 1,000만 주를 넘어서는 거래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급 상투 같은 경우도 이제 화성밸브 말씀드렸었는데 화성밸브도 보면 오늘 그래도 좀 선방한 겁니다. 이 정도면 선방한 건데 사실 이렇게 상투가 나오고 나면 주가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위아래로 꼬리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이 단기적인 폭 자체가 5%에서 10% 정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꼭대기에서 물린 누군가 뭐 8,800원에서 한 누군가는 벌써 10% 가까운 뭐 8%에서 9%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매매로 좀 웬만하면 B급 상투, A급 상투, 제가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은 매매로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S급 상투는 정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차트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S급 상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삼성출판사가 당시에 상한가가 2번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이제 1,000만 주짜리 거래량이 상당 주식수가 1,000만 주밖에 안 되고 유동 주식수 370만 주인데 거래량은 뭐 1,100만 주, 1,400만 주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그럼 경우에 사실 더 이후에 올라가긴 했지만 테마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이후에 더 올라가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20% 가까이 떨어지고 뭐 이후에도 뭐 9%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낙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평선 매매로 뭐 이런 자리에서 이 꼭대기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5일선 내지는 11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1선이 깨지는 급등주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1선을 깨지 않으면 이런 이평선에 근접한 구간대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꼭대기에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매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래량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검색기를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지는 좀 이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검색기를 이용해서 종목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그냥 막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이거를 찾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도구를 통해서 이제 낚싯대를 던져놓는 거예요. 검색기를 여러 가지 만들고 이런 낚싯대를 던져놓고 이 종목이 어떤 시장에서는 이런 낚싯대가 더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사실 하락장이잖아요. 2022년을 관통하는 충분한 이 흐름 자체가 1월부터 쭉 하락 추세에 있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하락장에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겠다. 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지금은 뭐 산업을 이해해서 좀
경기 민감주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피하고 좀 둔하게 갈 수 있는 아니면 방위산업주라던가 이런 좀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검색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조건식 중에 거래량을 치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거래량을 치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주 이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1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는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뜨거운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A라는 조건으로 거래량 100만 주 이상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유통 주식수랑 상장 주식수 대비 유통 주식수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장 주식수 대비 유통 주식수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이 이제 얼마만큼 됐는가, 유통 주식수 대비 거래량 비율 이런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건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 주식수랑 상장 주식수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뭐 1000만 주에서 370만 주면 37%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대주주는 66% 내지는 뭐 이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분 분석을 살펴볼 때 이렇게 특수관계인으로 뭐 42%, 62%에 가까운 대주주 지분이 있다. 이게 이제 삼성주류판사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어떤 종목은 뭐 대주주 지분율이 10% 이하인 종목도 있고 뭐 20% 내외인 종목도 있고 이거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유통 주식수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유통 주식수가 결국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냥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목들이고 대주주의 지분은 말씀드렸지만 공시가 나오거나 뭐 회사가 투자를 한다거나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아니면 뭐 전환사채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받을 때 그럴 때만 나오는 그런 공시로 인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유통 주식수 대비 거래량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B급 상투가 100%였죠. 100%라고 치면 90% 이제 그 B급 상투가 되기 직전에 그런 구간을 좀 잡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종목이 이렇게 14개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을 드린 건데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이에요. 기본적으로 1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고 어느 정도 유통 주식수 대비 90% 이상. 그러니까 오늘 이 시장에서 이 종목이 거래될 수 있는 최대 물량은 일반적으로 유통 주식수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90%를 넘어섰다. 그러면은 이 주식을 누군가는 다 사고 팔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 하나씩 살펴보면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도 사실 뭐 매매로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시세가 나왔을 때 지분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3,200만 주. 총 3,200만 주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640만 주만 이제 거래가 된다. 20%밖에 거래가 안 돼요. 20%밖에 거래가 안 되고 사실 거래량이 엄청나게 생겨도 1,700만 주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 제가 말씀드렸던 A급 상투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형성이 됐어도 이것은 B급 상투인 거예요. B급 상투는 아직 뭐 스트라이크 한 번이니까 스트라이크 한 번 정도 받았을 때 더 움직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 보는 거고 지금도 오늘도 B급 상투에 아직 나오지 않은 이제 600만 주가 거래가 돼야 되는데 59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640만 주 대비해서 조금 모자란 형성이다. 근데 앞으로도 좀 매매로서 메리트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이런 종목들 B급 상투인 종목들을 많이 찾아 놓으면 이게 B급 상투가 A급 상투가 되기도 하고 사실 테마가 더 세게 붙었을 때 S급 상투가 되기도 한다.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거래량이 많이 있는 곳, 결국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우리가 찾는 수익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른저축은행도 비슷하죠. 푸른저축은행도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은 발행 주식수 대비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작네요. 16%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건 B급 상투에 해당하는데 아직도 큰 흐름을 볼 때 26,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바닥 구간이죠. 이런 꼭대기 구간이 아닙니다. 꼭대기 구간이 아니고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거는 누군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매매로서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일화학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거래량이 110만 주 중에 이제 130만 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아직 이것도 A급 상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행 주식수 34%.
34%만 유통이 되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짤막한 매매 팁인데 유통 주식수가 낮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주주는 사실 50%만 넘어도 회사의 지분을 뭐 이제 위협받지 않고 충분히 이 회사의 주권을 내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 지분율이 50%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분 분석에 대주주 지분율이 이렇게 뭐 특수관계인들 해서 50%를 넘지 65%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 회사에 대해서 대주주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이 회사가 내 회사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분을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놓고 주권을 내가 지금 당장 이 회사의 주권을 위협받지 않는데도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50%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낮은 것은 사실 그만큼 회사가 대주주가 좀 자신 있게 내 회사를 키워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어필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유통 주식수가 낮은데 대주주 지분이 높고 재무 건전성이 있다면 그런 회사는 사실 장기로 봐도 좀 매매 메리트가 있지 않나. 전 이것도 매매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일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B급 상투 기준에 해당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당장 매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랑 다르게 이거는 지금이 역사적 신고가에 가깝죠. 지금이 제일 비싼 가격입니다. 지금 오늘 29,700원에 산 사람은 여태까지 이 가격이 와보지하게 없어서 제일 비싸게 산 거예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당장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좀 어렵고 당장은 이제 5일선 내지는 11선 정도 보면서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에 닿는 매매 그런 매매 한번 기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정보통신은 이제 오늘 애플페이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애플페이 테마를 받으면서 상장 이후에 뭐 이렇게까지 시세가 난 적이 정말 과거로 가야 있는 영역이고 약 5년에서 6년 사이에는 지금이 거의 최고가에 가까운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유통 주식수는 너무 적죠. 10%밖에 안 돼요. 대주주가 90% 넘게 이렇게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렇게 85%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협력사들, 공동 보유자는 협력사들이 많은 것은 지분 관계가 불거지면서 적대적 M&A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매매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통 주식수를 넘어서는 거래가 오늘 많이 나왔죠.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380만 주밖에 원래 390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와도 그냥 오늘 누군가 사고 팔고가 이루어진 건데 이 종목은 오늘 830만 주가 거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거의 2배에 가까운 400만 주보다도 2배에 가까운 누군가가 단타를 쳤다는 거죠. 사고 팔고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에 갔음에도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 당장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B급 상투 당장에 거의 최고가에 가깝고 이렇게 유동주식수를 아득히 상회하는 B급 상투에 나왔을 때는 원 스트라이크 좀 경고등이 하나 올렸으니까 조금 매매를 조심하는 게 맞겠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양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유통 주식수가 160만 주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종목도 280만 주. 보면 280만 주. 오늘 나온 거래가 누군가는 사고 팔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동 주식수보다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강하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경우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꼭대기에서 잡는 게 아니고 5일선에 가까운 5일선은 손절 라인으로 잡고 5일선에 가까운 구간에서 매매한다면 손절가는 짧게 대신 익절을 할 때 익절가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도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는 이제 유통주식수가 좀 되죠. 좀 전에 살펴본 종목들은 유통주식수가 30% 이하였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건 68%. 대주주가 뭐 자신이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신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종목들과는 다르게 대주주의 지분이 그 정도로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는 A급 상투에 해당하는 기준이 나왔죠. 오늘 거래량이 4천만 주를 넘어섰습니다. 4천만 주를 넘어섰는데 이 발행 주식수는 3,400만 주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저는 이게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 거래도 15%까지 양봉이 나왔다가 결국 음봉 마감을 했죠. 시가가 워낙 갭으로 떴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이슈를 살펴보면 에코플라스틱, 현대차의 뭐 전기차의 플라스틱 범버 단호 공급 이런 이슈가 나올 때 개인 투자자들은 이 뉴스에 혹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지만 이렇게 따라가고 상투가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린 상투가 나오는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불과 뭐 한 달 만에 50%, 뭐 다음 달에 뭐 70% 가까운 이렇게 급격한 하락폭을 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좀 이런 종목들이 뉴스가 나올 때 상투의 기준에 충족하고 지금 이건 A급 상투를 넘어섰죠. A급 상투 3,400만 주를 발행 주식 수를 넘어서는 거래량 4천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대신 뭐 이게 내려오고 다시 뭐 5일선이나 10일선 이렇게 보면서 매매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따라잡는 것은 조금 좋지 않다.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론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애플페이 테마를 타고 당일 이제 상승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유동 주식 수가 80%, 발행 주식 수를 넘어서는 아득히 상회하는 5천만 주에 대한 거래. 5천만 주에 대한 거래가 나왔을 때 이거는 거래가 갭이 뜨고 나서 이것도 음봉 마감됐죠. 장중에 15%, 15%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 누군가 계속 파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음봉이 나온다는 거는 캔들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센 거예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갭으로 떴을 때는 이렇게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제 갭 상승을 해서 전일 종가보다 더 높은 시가 시작을 했는데도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상투에 해당하는 이런 A급 상투에 해당하는 기준이 나왔고 이런 매매는 조금 피하시는 게 맞다. 이론도 지금 단기로 접근하기에는 최소 5일선 정도는 보고 매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나노텍도 지금 보면 A급 상투와 B급 상투 이 사이에 있는 종목이죠. B급 상투는 넘어섰고 A급 상투까지는 안 간. 거래가 2,700만 주가 됐기 때문에 전체 상장 주식 수가 3,100만 주. 아직 A급 상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거는 이제 삼진아웃 중에 스트라이크 한 번 정도 받았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가격대이고 지금 더 이상 아무도 이 종목에 물린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 종목에 10년 전에 가야 이 종목에 물린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근 8, 9년 사이에는 이 종목에 물린 사람이 없는 정도의 가격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매매로 접근하는 거는 좀 거래량 관점에서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누군가는 이득을 취합니다. 이득을 취하는데 누군가는 그 비싼 가격에 물건을 받고 폭탄을 끌어안는 채로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보죠. 거래량이 몰리는 곳에는 사실 수익도 있고 손실도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대기 가격대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가격이 올라오기 전에 내가 지금 상투는 잡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체크하셔서 거래량 100만 주 그리고 내 상장 시가총액 대비해서 50% 이상, 뭐 50% 이상 거래가 되면은 내가 지금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겠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매매 전략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지금 유동 주식수 아직 이거 B급 상투에 해당 안 되죠. 1,680만 주인데 아직 1,600만 주를 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것도 지금 이렇게 상한가 가고 나서 오늘 갭상승했다 매도세가 이렇게 더 나와서 음봉 마감을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양봉이 좋고 음봉이 나쁜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음봉 마감을 했다는 거는 조금은 이제 매물 소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누군가가 여기 물려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일 수도 있죠. 물려있던 누군가가 매도를 한 겁니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것이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는 것이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내가 매매를 해서 굳이 폭탄을 끌어안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매수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실 좀 매도에 가까운 뷰로 보시는 게 맞고 이런 구간이 있을 때는 이 5일선 제가 이제 5일선만 남겨놓고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다 지우고 5일선만 남겨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일선만 봐도 이런 급등주 매매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 보라색 선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데 이 구간을 보면서 매매하면 확실히 안정감이 많이 생깁니다. 1승 같은 경우도 이 5일선 지금 이탈됐죠. 이탈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는 게 좀 맞습니다. 5일선 내지 또 다음 11선을 보고 매매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급등을 해서 장중에 15% 뭐 이렇게
13%, 12% 이렇게 상하방폭이 25% 가까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고가는 13%가 플러스고 저가는 마이너스 12%예요. 그럼 이 상하방폭은 25%인 거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상투에 해당하는 유동주식수를 넘어서는 1,400만 주가 거래가 됐을 때는 사실 좀 매매로 피하는 게 맞다. 그리고 물렸을 때 손실을 보고 결국 내가 이제 하는 것은 뭐 개인 투자자들의 거의 피눈물을 먹고 주식시장이 계속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피눈물을 흘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이게 지금 더 올라갈 자리인가? 이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 수익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수익이 있는 자리에 가서 손해를 보고 이제 폭탄을 끌어안으러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슈를 탈 때 A급 상투, B급 상투 이렇게 나오는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지식만 아주 쉬운 지식이에요. 유동 주식수, 상장 주식수 체크하고 100만 주 이상이 거래됐는가?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거래가 되는 종목인가? 이거를 파악해서 지금 내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자리에 내가 선취매를 한 건지, 내가 먼저 사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넘겨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나는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 종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매도세의 폭탄을 받으러 내가 가는 건지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스펙주는 일반적으로 이런 거래량의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스펙주는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이 아예 일반 종목과 다릅니다. 스펙주는 하지 않고요. 하잉크 코리아. 이런 종목도 바닥에서 해당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히 바닥은 아니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이후에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유동 주식수는 470만 주. 900만 주가 나왔죠. 900만 주가 나왔다는 거는 아직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는 좀 더 나올 자리가 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이 좀 B급 상투에 해당하고 5일선에 오늘 자리가 사실 오늘 시가가 더 매매하기 좋은 자리일 수 있죠. 이런 자리가 B급 상투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이거는 좀 이제 앞으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 너무 이제 강의 내용이 이렇게 막 길고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사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HTS 이렇게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을 하는 거는 사실 전쟁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주식시장이 그냥 총성은 없지만 돈을 총알로 놓고 싸우는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보도 많아요. 정보도 많고 그들은 주가를 어느 정도는 움직이고 뭐 내릴 수도 있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한 번에 뭐 주가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기민하게 사실 뭐 좀 기분이 좀 좋지는 않지만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서 돈이 많이 벌리는 자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거래량이 있는 종목들은 사실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수익이 있는 곳에는 손실도 있기 때문에 상투 자리는 조금 피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실전에서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많이 인사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이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또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을 말하다 해서 제가 언급드린 내용은 전일 캔들과 거래량에 대한 부분,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거래량이다. 거래량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을 때 생긴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엔 항상 수익도 있고 손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보러 가야 된다. 어떻게 수익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앞으로도 좋은 강의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은 내용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수익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 전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